지금 우리가 만나러 가는 네. 이분을 생각하면 왠지 마음이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때요? 저는 궁금한 게 좀 많아가지고 꼭 한번 뵙고 싶었거든요. 속 시원히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는 들어보고 싶은 분, 그렇죠. 그분이 이분인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반가워할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같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야, 죄송한데 바닷바람이 영일대 시원한 바람이 쫙 불고 있잖아요. 왠지 저는 처량하게 느껴요. 쓸쓸함이 느껴지는. 저 잘못 본 거죠? 아, 그럼요. 예, 이건 뭐 상처를 치유하려고 오신 건 아니죠? 아, 그럼요. 예. 새로운 바람을 또 이렇게 맞이하면서 예. 또 새로운 생각, 또 새로운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을 또 좀 다잡고 있는 그런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이 바람이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새로운 바람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괜한 걱정을 했어요 우리가. 그러게. 저희 택시로 이동하셔서요. 네네. 저희에게 아마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 훌훌 한번 다 한번 털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괜찮으시죠?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가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포항에서 나오셨잖아요. 예, 뭐 어릴 때 추억 참 많으시겠어요. 예, 예, 그렇죠. 네. 어디서 주로 노셨어요? 포항에서 초중고를 나온 사람들의 기억에는 송도 바닷가를 뺄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백사장이 상당히 넓었고요. 네. 특히 이제 초등학교 때는 방과 후에 집에서 못 가게 막 말리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가방 메고 가서 이 팬티 바람으로 수영도 하고. 예, 수영하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뭐 수영까지도 아니죠. 그냥 쫓아다니면서 물놀이. 예, 물놀이 하고 또 조개도 줍고 그때는 송림숲이 좀 많이 울창했을 때입니다. 예. 거기 가서 불 때워서 또 조개도 구워 먹기도 하고. 낭만 있다. 네, 그러니까. 그랬죠. 어린 시절에 저희들이 주되게 놀았던 것이 송도 바닷가였고요. 특히 이제 집에서 위험하다고 못 가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변변한 샤워 시설 이런 게 없을 때입니다. 예. 네. 그래서 가서 물에서 놀다가 나올 때는 이제 마른 모래에 몸을 말립니다. 예, 그렇게 모래를 뒤집었으면 물기가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털어내죠. 털어내고 이제 옷을 입고 이제 집에 가면 집에서는 또 용케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짠물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전쟁이 진하죠. 이렇게 소금도 좀 묻어 있고. 예, 완벽 범죄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네. 알고 혼돈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죽도시장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죽도시장이 그때는 뭐 제가 있던 그 가게 저희 집이었죠. 만 해도 이렇게 포장으로 스레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었고 좀 공간이 많이 넓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철시가 되면 거기는 완전히 공터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뭐 뛰어다닐 수 있고 친구들이랑 뭐 총싸움도 하고 때로는 저희 집이 과일 가게를 했는데요. 저희 집에 서리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집 가게 과일을요. 예, 그래서 저희 집에 가서 사과나 네. 뭐 때로는 수박도 서리를 해서 그냥 친구들과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 재미가 있었죠. 부모님께 혼나지 않았어요? 뭐 아버님은 알고도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거고요. 제가 그래도 어릴 때 친구들하고 즐겁게 노는 것만으로도 아버님께서는 뭐 흐뭇해하시고 그렇게 좀 통 큰 분이셔가지고 그 덕분에 저희들은 참 재밌게 많이 놀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고양이니만큼 포항에 왔을 때 응원해주고 반겨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번 뭐 선거 때도 그렇고 포항 오면은 어떤 얘기들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해주세요? 예전에 첫 출마를 했을 때는 첫 마디가 뭐하러 나왔냐였습니다. 여기는 뭐 뭐하러라는 표현에는 많은 것들이 그렇죠. 담겨있는데 네. 제일 아픈 단어들은 그겁니다. 되지도 않은 곳에 뭐하러 하느냐라는 것이 가장 이제 아픈 말들이었는데 지금은 해볼만 하다로 바뀐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지방선거 때는 대도시 중심을 보면 거의 뭐 백중세를 이룰 정도로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표를 떠나서 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그 말씀들이 그동안에 무던하고 또 힘들었지만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고 이 길을 달려온 것이 뿌듯한 자긍심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런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참 그 경북도지사 선거에 지금 2번이나 출마를 하셨는데 처음 출마하셨을 때 그 뭐하러라는 말이 참 힘들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2번째는 굉장히 더 망설여졌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2번째 또 도전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예전에 야당으로 또 십몇 년 이렇게 지역에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또 청와대라는 곳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 야인으로 살다가 이제 공무원이 됐던 거죠. 예. 또 청와대라는 곳이 갖고 있는 인프라가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요. 지금 이 경북이 상당히 그 정체되어 있던 경북이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 거죠. 이 절호의 기회에 지금 문재인 정부와 좀 같이 하고 문재인 정부의 이 국정 철학 그리고 그런 인프라들을 잘 살려내면 우리 경북의 미래가 확실히 좀 열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출마를 하셨고요.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아름다운 도전, 그리고 의미 있는 낙선. 그렇지만 결국은 낙선.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은 낙선. 그렇죠. 낙선. 사실은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선거지 영상 낙선이면은 뭐 그냥 낙선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상심은 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상심 안 했다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상심 안 했다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기겠다라는 이 각오를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경북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도지사에 도전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셨을 때 저는 자신 있다, 나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출발을 했지만 뭐 저희 부족함들 그 다음에 좀 당이 갖고 있는 좀 취약성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낙선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또 최대의 지지율 그 다음에 지난 지방선거에는 저 혼자 거의 출마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100명이 넘는 출마자들이 같이 함께 했고요. 그 다음에 당선도 50명 이상, 제가 알기엔 한 60명 정도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죄송한데 저희는 이 낙선자의 말씀을 그렇게 길게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셨습니까? 안 우셨습니까? 속으로 울었죠. 속으로 울었죠. 예, 겉으로 울 수는 없고. 겉으로는 미소를 유지하셨나요? 아, 예, 그건 뭐. 저희가 이렇게 낙선이라는 이야기를 이 면전에서도 조금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만큼 의미가 있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2년 후에 어떻게 나오십니까? 2년 후에 어떻게 나오십니까? 예, 보통 지역위원장을 예? 맡겠다라고 중앙당이 요청을 할 때는 총선을 염두에 두고 보통 하게 됩니다. 아, 그럼 나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예? 선언과 또 이 출마하겠다라는 것들은 아직은 또 지역 주민들하고 네. 많이 좀 소통도 해봐야 되죠. 하지만 생각은 있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으면 되십니까? 뭐 네. 그렇게 하면 제가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아니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 민주당에서는 거의 역대 최고로 우리 지역에서 그 높은 득표율을 보이셨잖아요. 그렇죠. 30 몇 퍼센트? 34%였나요? 예, 경북 전체는 34.5%인가 이렇고요. 예. 우리 포항에서는 41.5%인가. 그래요. 포항에서는 이제 당선자와 4% 차이, 구미에서는 예. 2% 차이로 예. 알고 있어요. 예. 그만큼 지지도는 굉장히 그러니까. 높였었는데 그 왜 떨어졌을까? 그러니까 지난번보다도 그게 훨씬 많이 오른 거잖아요. 예, 2배, 3배 예. 정도. 야, 그러면은 이게 네네. 평소에 다니실 때 아, 내 입지가 정말로 많이 달라졌구나. 사람들이 나를 정말 이제는 많이 믿어주는구나 하는 거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현장에서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선 분위기죠. 현장에서는 당선 분위기죠. 현장에서는 왜냐하면 그동안 격차가 많이 있던 지역이다 보니 이렇게 주민들, 시민들께서 호응해 주시는 강도가 예전하고 정말 이렇게 많이 달랐기 때문에 충분히 당선까지도 마음속에는 이렇게 꿈을 꾸게 되죠. 뭐 아까 왜 떨어졌을까에 대한 질문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직 상대 후보들보다는 좀 더 많은 경력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역량들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결과물로 또 안겨드려야 되고 이제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서 다음에는 이 차를 혹시 타게 되면 당선인으로 안 타고 싶습니다. 당선인으로 안 타고 싶습니다. 응원 드리겠습니다. 어른들한테는 보통 뭐 어르신이라 그러세요? 어머님이라 그러세요? 상황마다 좀 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반갑게 좀 맞이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쉽게 우리 말하고 어머님, 아버님들은 우리 그 자식 같은 정치인들 뭐 이렇게 아들 같은 우리 정치인들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시죠? 그리고 이제 애교 많은 정치인들 좋아해요. 우리 영석 씨처럼. 그럼요. 영석 씨한테 애교 조금 배워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우리 되실 거예요. 어르신들 뿌잉뿌잉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다음에 출마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출마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 저는 안 하지만 못하지만요. 방송에서는 얘기 못하는 거 아시죠? 우리 어머님들 에게 애교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뿌잉뿌잉. 뿌잉뿌잉. 이 방송이 이런 건가요? 네. 이렇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러면은 뭐, 저나 영석 씨 같은 또래를 만나면은 호칭을 어떻게 하세요? 제가 호칭하기보다 그분들이 저를 막 이렇게 호칭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불러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야 오준기 왔다 뭐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간혹 가다가 야 꽃준기라는 얘기도 한번 해주시는 분들 꽃준기라는 얘기도 한번 해주시는 분들 꽃준기 또 딸이 또 아픈 이야기지만 송중기 말고 오준기 왔네 이렇게 송중기 말고 오준기 왔네 이렇게 근데 꽃중기라는 별명은 너무 잘 어울리네요. 아니요, 그거는 한 10명, 딱인데요. 10명 중에 한 명도 채 될까 말까. 아니요. 저도 오늘 실물을 처음 뵀어요. 늘 뭐 토론회 하시는 것만 뵙고 인터뷰 하시는 장면만 뵀다가 실물 처음 뵀는데 잘생기셨죠. 그러니까요. 피부도 좋으시고. 네. 야, 정말 언뜻 보면 약간 되게 잘생긴 트로트 가수 느낌 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인물 좋다는 얘기는 저부터 많이 들으시죠? 아니 못생겼다는 얘기를 안 들을 뿐입니다. 이야, 이게 또 꽃중기 좋네요. 꽃중기. 요거는 앞으로 계속 달고 가십시오.